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런치님께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약간 칭찬의 댓글을 좀 달아주셨어요. 발음도 좋은 것 같고, 알찬 컨텐츠가 많다. 이러셨던 것 같아요. 약간 민망하지만, 어찌됐든, 칭찬이니까 기분은 정말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왜냐면 이게 또 일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저한테 또 악성 댓글이 좀 달렸습니다. 물론 제가 약간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중간중간에 기침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정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내용 본질을 좀 우선시 하자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좀 그걸 좀 참고 들어주시기를 좀 희망했지만, 사실은 저도 죄송스러운 생각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안 좋게 표현하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딱 보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이 좀 아팠어요. 되게 상처받잖아요. 사실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반응할까? 되게, 그러니까 제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악성 댓글을 즐긴다. 이렇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런 이제 이렇게 토크쇼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 많이 봤었는데, 막상 제가 딱 악성 댓글 딱 하나였는데 그걸 당하니까 되게 기분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제 영상을 들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도 어찌됐든 나한테 무관심보다 관심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좋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하는 연예인들을 많이 봤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의 영상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텀으로 북런치님께서 저한테 좀 그렇게 긍정의 메시지를 딱 주시니까 반대로 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약간 이제 칭찬은 또 제가 고래는 아니지만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 유튜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한데, 오늘부로 49명, 제가 비유를 많이 했죠. 제가 초창기에는 그 애드립 영상으로 시작을 해서, 최근에 제가 주식에 엄청 꽂혀가지고 주식 관련돼 있는 이제 개인 그 생각 영상,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오디오북, 주식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그냥 일반적인 고전도 많이 읽지만 아무래도 비중 자체가 거의 90% 주식 관련 책들, 주식에 관련 생각들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많이 남겨드리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그러면은 가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더 가치 있는 영상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가치 투자에 좀 약간 꽂혔거든요. 사실 몇 번 그 고해성사 비슷한 방송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공부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해서 주식 투자 성공합시다. 이런 영상도 남겨드렸는데, 아빠와 딸의 주식 투자 레슨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 밑에 써 있죠. 미국 원제는 인베스티드이고, 바로 인베스티드 위쪽에 가치 투자자 아빠에게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의 지혜를 배우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래요. 그 가치 투자자 아빠가 딸한테 그 가치 투자,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의 가치 투자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딸이 변호사인데, 변호사면 되게 어찌됐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성공한 그 직업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도 그 자기 연봉만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얻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그러니까 변호사 하면 맨날 주말에도 야근도 하고 특근도 하고 소송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 시간은 없고, 우리가 워라밸이라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됐대요. 그러다가 그래서 투자를 좀 배우기 시작하게 되는
계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사람인데, 미국도 조니 대표님께서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금융 문맹이 너무 많다. 아, 또 기침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 금융 문맹이 너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미국 변호사 딸인데, 미국 사람들은 왠지 우리가 보기엔 다 투자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변호사 딸이 금융 그 블라인드 문맹이었죠. 그래서 이제 금융 문맹이 금융 독수리 눈이 이제 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 책과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읽었던 책이, 사실은 이 책은 예전에 읽었었어요. 예전에 읽었고, 예전 서점에서 제가 슬쩍 보고, 그때는 주식의 기법만 중요했기 때문에 맨 뒤에 절반이, 제가 말씀드린 부의 마인드에 대해 할애됐고, 절반이 주식 투자 기법에 대해서. 그래서 맨 뒤에 부록은 부록처럼 그 본인 그 선물돈 산타님께서 분석해 놓은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그 종목만 보고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와가지고 그 종목이 정말 괜찮을까? 그래가지고 그 종목이 계속해서 간식 종목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분석하기 싫고.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투자로, 단타로 해서 좀 약간 많이 물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 수익이 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그리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치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되게 많이 느꼈고, 내가 마음적으로 되게 확신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맨날 시세창 들여다보고는 나는 나의 본업에 집중도 못하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겠다. 맨날 그리고 안달이 나는 거죠. 1%, 2%에 마이너스 1% 나면 또 너무 불행하고. 이게 내가 근데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기업이라 그러면은 약간 마이너스 1%, 그다음 마이너스 10% 나더라도 뭐 어차피 나는 이거 3, 4년 뒤에 10배, 5배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했으니까 마음 편해 라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제가 피터 린치 영상도 많이 남겨드렸는데, 내가 생각한 피터 린치가 많이 쓴다 그랬죠. 기업의 스토리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분기 실적이나 이런 걸 점검을 해봐야겠죠. 내가 생각하는 기업의 스토리, 회사의 스토리가 바뀌지 않았으면은 이 기업은 어차피 3, 4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5배, 10배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5루타, 10루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확신이 있으면,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가치 투자 기법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게 읽었고, 저의 가치관을 새로 세우게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고, 근데 어찌됐든 그 아빠와 딸의 주식 투자 레슨은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를 표방하고 있지만, 약간은 약간 수학에 가까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그래도 많이 워런 버핏과 같은 가까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방법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미 나는 워런 버핏을 되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애초에 왜 장기 투자인가, 왜 단기 투자를 해서 돈을 못 버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애초에 가치 투자를 표방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선물 주는 산타의 주식 투자 시크릿도, 이 책도 가치 투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표방하고 있는데 밑에 여기 써있죠. 개미 투자자가 실패한 이유는 저평가주 투자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거 너무 싼데? 그냥 싸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다이소에 집착하기 때문이죠. 이거 너무 싼데? 라고 사는데, 다이소의 품질이 사실은 엄청 비싼 것보다는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가격이 싸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너무 싼 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패한다. 큰 돈은 못 본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사실은 무려 절반을 부자의 마인드에 할애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몰랐었는데, 한창 단타에 꽂혀 있을 때는 몰랐었는데, 저는 선물 주는 사타님 정말 팬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이버에 딱 녹색 창에 선물 주는 산타 딱 치면은 맨 위에 파워 블로거입니다. 딱 떠요. 이분 글 하나 올리면 그냥 올리자마자 한 몇 시간 내에 몇백 개의 댓글이 달립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저도 이분의 글을 읽으면, 야,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진짜 가슴이 벅찰 정도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나? 존경스럽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블로그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치. 오늘 제가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되게 가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됐어요. 북런치님께서 저에 대해서 너 블로그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저한테. 너 블로그 되게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제가 투자 공부를 통해서, 오늘 제가 소론 역시 길게 그렸는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밀을 엿봤습니다. 제가 이거 부제로 달한 이유를 알 겁니다, 오늘 하면은. 그래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진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1년의 경험을 통해서. 주식 투자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사실 뭐 약간 아쉬운 점은 뭐가 있냐면, 유일한 아쉬운 점은 뭐냐면, 제가 기업에 대해서 가치 투자를 하기로 이제 마음 먹고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면 투자하지 않겠다. 이거는 피터 린치도 마찬가지로 얘기해요. 내가 이 기업이 5루타짜리다, 5배짜리다, 10배짜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투자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그냥 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감으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기업을, 그러니까 이제 피터 린치가 냉장고 살 정도로 기업을 그래도 는 살펴라. 근데 그거에 한 몇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냉장고 살 시간, 우리 냉장고 살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요. 매일 알아보고, 그다음 매일 또 몇 시간 이상씩 투자해요. 꼽혀보면. 그리고 발품 팔아서 지인한테 물어보고 이게 제일 싸니 사이트별로 다 가격 비교하고, 그러면서 보고 아이쿠야 잘못 샀네. 또 더 싼 데가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몇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몇 시간을 최소 몇 시간은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역으로 기업을 계속 잘 모르면 투자 안 한다니까, 왠지 지금 강세장이잖아요. 매일 오르고, 오늘 약간 그 조정이 있었지만, 야 이러다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남들은 다 돈 버는데 강세장에서 나만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무거나 A라 모르겠다, 아무거나 사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든데 다시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방어 기제는 아니고, 내가 확신이 없는 기업을 사면 어쩔 수 없이 저를 아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흔들리구나. 내가 테슬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1600달러에서 약간 3%만 내려와도 흔들리죠. 여기서 이 정도 먹었으면 그냥 팔아야 되나? 라는 흔들리는데, 내가 테슬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겠죠. 나는 테슬라는 확실히 3천, 4천 달러 간다고 보니까 지금부터도 한 2배 더 남았어. 두세 배 더 남았어. 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겠죠. 지금의 시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치 투자를 하니까 약간 더디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이때 또 선물 준 산타 이분이 또 블로그에서 조언을 합니다. 자기 또한 흔들린다. 근데 많이 안 흔들리겠죠. 근데 하지만 인생에서 부자가 될 기회는 몇 번 오지 않는다. 모든 기회가 나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 정말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매주 저희가 이게 어떤 거냐면, 비유를 하자면 매주 토요일날 로또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1등이 뭐 60억을 당첨됐네, 1등이 뭐 100억이 당첨됐네,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매주 토요일날 뭐 8시 40분 하나요? 8시 40분에 펑펑 우는 사람 있습니까? 배 아파서 복통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같은 거죠. 모든 로또 당첨이 나의 기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유난히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대박 종목이었는데, 오늘 상한가 갔었는데 3년상 상한가 가지고 100% 올랐었는데, 30, 30, 30 가지고 100% 2배짜리가 3일 만에 됐는데 왜 나는 그걸 몰랐지? 이렇게 후에 어제 팔아버렸는데 30밖에 못 벌었는데 60 벌 수 있었는데, 야 이틀만 더 가지고 있었으면 2배가 됐는데 30% 먹고 빠졌네. 이게 이런 생각으로 팽배해 있는데, 그거는 진짜로 만약에 샀다고 그래도 카더라 해서 얻어 걸린 겁니다. 그런 돈은 쉽게 잃는다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기업을 발견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몇 년 만에 또 돈을 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피터 린치도 똑같이 얘기하면 제가 피터 린치 되게 좋아하는데 피터 린치도 자기가 놓쳤던 시뮬타 종목들 리스트를 딱 해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자기가 성공했던 시뮬타 종목 리스트를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뮬타 종목이 내 종목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시뮬타 종목이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매번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고 뭐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카카오라는 회사는 10년 전인가 하여튼 20년 전만 해도 카카오라는 회사는 없었죠. 그리고 뭐 한 네이버라는 회사도 없었죠. 다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또 사실 10년 뒤에 보면 네이버라는 회사는 또 제2등 업체로 밀려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10m짜리를 놓쳤다 하더라도 제2의 10m짜리가 있다라고 보고 그 사이에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가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가치 투자는 무엇일까요? 라고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치 투자란 이게 말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네, 말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입니다. 가치 투자란 가치가 정말 값어치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가치 있는 기업이란 무엇이죠? 라고 또 물어보면 뭐 뻔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들어보시면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 즉 가치를 주는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제가 이제 만들어내고 생산낸다라고 하니까 너무 좀 수준이 낮아 보여서 좀 퀄리티를 수준을 좀 높였습니다. 창조하는 create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나한테 도움이 돼. 이거 너무 써보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의 스마트폰이 처음에 그 스티븐 잡스가 그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 깜놀했죠. 와. 예전에는 뭐 뻔한 얘기지. MP3 뭐 이렇게 뭐 모든 게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 다 되는 세상. 녹음도 돼. 뭐 모든 기능이 손전등도 돼. 전 손전등 처음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구나. 최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업무 천재가 되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니까, 그렇게 삶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애플에 투자한 사람, 야, 이거는 대박이다. 우리한테 엄청난 가치를 주는 기계를 만들었구나. 그 기업.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삼성전자와 애플에 투자한 사람은 가치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를 했었다면 가치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게 가치 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치 투자와 더불어 꼭 해야만 하는 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가치 있는 기업에 준하는 존재, 즉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치 있는 기업에 내 돈을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의 삶에 도움을 주는, 즉 가치를 주는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치 투자와 가치 창조를 반드시 같이 해야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겁니다. 지금 저는 사실 유튜브의 모토가 사실은 여러분한테 가치 있는 무엇인가 제공하고 싶은 게 저의 목적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물론 구독자가 느는 거 정말 좋아요. 근데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돼도 노상관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무엇인가 아직 가치가 부족한 겁니다. 아니면 소문이 덜 날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만든 컨텐츠의 퀄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가치에 준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들으신 분들이 그래도 주식 투자나 그다음 주식 투자 책을 사보지 않고도 좋은 내용들을 오디오북 형식으로 해서 들을 수 있으면 나는 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의 경험을 약간 사담이 많을 때도 있지만 좀 반면교사 삼아서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름길, 쇼컷으로 투자를 하시면 정말 좋겠다.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가치를 주는 하나의 루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글도 같이 쓰고 있는데 그런 이제 블로그에 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글들을 계속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글을 읽고 누군가가 인사이트, 영감을 얻고 그 사람의 인생에 되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하나의 루트로서의 가치 창조를 이걸로 유튜브로 하고 있어요. 네, 이게 굿 라이프라는 책인데, 서울대 아마 심리학과 교수님 있을 거예요. 최인철 교수님께서 쓴 책인데, 대단한 책입니다. 당신은 가치를 창조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책의 한 구절 제가 인용해 볼게요.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제가 어디서 되게 많이 응용하는 그 구절입니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우연은 내가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겨울 옷을 꺼낼 때 우연히 공돈을 발견하는 기쁨을 위해 식구들의 옷에 의도적으로 지폐 한 장을 넣어두는 것. 기념일도 아니고 명절도 아닌데 뜬금없이 누군가에게 선물권을 보내는 것. 톨게이트에서 전혀 모르는 뒷사람 위에 돈을 내주는 것. 이처럼 누군가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우연을 선물한다는 의미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굿라이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의 우연은 내가 설계할 수 없거든요. 근데 타인의 우연은 내가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커피 내가 원스 쏠게 라고 사주는 거야. 그래? 고마워 라고 하는 거 없고, 직장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뭐 레모나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를 갑자기 돌려요. 뭐지? 라고 뭐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갑자기 뭐 우산을 하나 준다든지, 갑자기 비를 없는데 우산이 하나 남아서 그냥 쓰세요 라고 준다든지. 웃기죠? 웃긴데 약간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 같기도 한데, 이걸 갑자기 나 우산이 없어가지고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만약 제 가방에 예비 우산 하나씩 들고 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우산이 없는 사람한테 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말 우산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 어떤 뭐 전철역 앞에 서 있다든지, 거기에 그 사람한테 그냥 우산이 남아서 그런데 쓰세요 라고 안 돌려주셔도 됩니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떨까요? 미친놈이라 그럴까요? 아니죠. 대다수 사람들은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일단 거부하면서 필요하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끝난가요? 나는 역시 멋진 사람이야. 그 자기 만족감으로 끝나는가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통은 그렇게 우연한 감사함을 선물 받은 사람은 다음에 그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할까요? 네, 자기가 받았던 그 행복을 알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또 그 행복을 나눠줍니다. 이게 저는 세상을 밝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제가 아까 초반부에 저한테 악성 댓글 악성 댓글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글 주신 분한테 그분의 제 고난으로, 제 채널이니까 그분의 댓글을 삭제할 수도 있었고, 저 또한 욕을 할 수도 있었죠.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제가 가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제가 감사한다는 마음을 표현했을 때 이분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까지 약간 욕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주길 저는 바랬어요. 솔직히 그분이 이거 들으면은 또 어떻게 느낄지 되게 창피하고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런 생각을 정말 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발휘하는 선한 영향력이 그분한테도 영향 끼쳐서 그분이 다른 분한테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창조할 수 있는 가치의 한 줄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개해 드리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가치 투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 가치 투자의 대가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주 인용을 했지만 워낙 좋은 말이기 때문에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런 버핏이 본인의 룰 넘버 1과 룰 넘버 2 투자의 제1원칙과 제2원칙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투자의 제1원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never lose your money. 돈을 잃지 마라 라고 합니다. 돈을 잃지 마.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원칙이 뭐죠? 라고 하면 never forget rule number 1.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 그러니까 돈을 잃지 말고 그 원칙을 절대 잃지 말고 투자해. 잊지 말고 투자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면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하되 돈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충분히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카콜라라는 회사에 대해서 워런 버핏은 아주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고 이거 정말 좋은 회사다라고 했는데 한 10년 동안 지켜보다가 딱 이때다 한번 폭락장이 오거든요. 이때면은 진짜 싸다 라고 그때 한번 낚아챘다고 합니다.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왜? 네, never use your money. 돈을 잃지 않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죠.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러다가 강세장인데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라는 욕심이 자꾸 생기거든요. 근데 정말 워런 버핏의 첫 번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야, 그러다가 늙어 죽는 거 아니야? 선물 준 산타님 뭐라 그랬죠? 인생의 기회는 모든 게 나의 기회는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나이가 들고 저희가 가치 투자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천천히 공부하고 가치 투자 기법에 대해서 천천히 공부하고 그런 인내와 내공을 다지는 시간이 단단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근데 정확한 가격이 언젠데 그건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중에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물론 제가 그런 영상들을 추가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아직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용이 좀 정립이 많이 되고 정말 좋은 책들은 오디오북으로도 좀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개인 스스로도 정말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에 좀 빗대어서 저 또한 저의 룰 넘버 1과 룰 넘버 2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평생 동행할 가치 있는 기업을 찾아내고 투자하십시오가 저의 룰 넘버 1입니다. 가치 있는 기업을 제가 분명히 여기 넣었죠. 찾아내고, 그냥 투자라고 하는 게 찾아내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도와드릴 건데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직접 찾아내고 본인이 확신이 있는 기업만이 3, 4년, 5년, 10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평생 동행할 건데 본인이 찾아내야죠. 마치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거죠. 첫 번째는 룰 넘버 1을 말씀드렸고 룰 넘버 2는 당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일을 찾아내고 역시 찾아내고 매일 창조하십시오.
저는 이제 제가 저의 가치를 창조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가치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매일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뭐 어떤 리스트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제가 가치 창조를 해내는 거죠. 가치 투자를 위해서 가치 창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것도 저의 가치를 창조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블로그 운영한다 그랬는데 블로그를 쓰는 것, 작성하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매일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아름다워지고 좀 다른 분한테도 정말 가치를 제공하는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요새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다른 영상에서 되게 깝치기도 하고 목소리가 좀 하이톤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게 좀 약간 메시지가 좀 잔잔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선한 내용이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목소리가 되게 잔잔하네요. 그 혹시나 듣다가 졸리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좋은 내용들, 그다음 최근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나름 정리해서 올려드린다고 해서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와닿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귀하의 가정과 그 다음에 직장 내, 그 다음에 모든 주위에 행운만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